반갑습니다. 써니 컴쌤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오늘은 상시 기출문제 1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기출문제 파일은요, 상시 기출문제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폴더 안에 들어오시면 상시기출문제 1회 파일이 있습니다. 상시기출문제 1회 파일을 열어주시고 같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활 실기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 하단에 보시면요. 워크시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시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워크시트는 기본 작업 1번, 기본 작업 2번, 기본 작업 3번, 계산 작업, 분석 작업 1번, 분석 작업 2번,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이렇게 8개의 워크시트로 구성이 되고요. 이 8개의 워크시트를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것부터 하시면서 하나씩 해결하실 때마다 상단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시험장 가시면 저장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화면보다는 조금 크게 이렇게 저장 버튼이 있고 한글로도 저장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수시로 눌러 주셔야 혹시라도 오류가 떴을 때 내가 저장된 것까지 복구를 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기본 작업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고요. 제목은 워크시트에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A열에서부터 D열까지 빠지는 것 없이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제목부터 입력하시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입력하는 작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손으로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셀 서식을 넣거나 하시면 안 되고 셀 서식을 넣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숫자로 보이는데 0, 1로 나타나는 이런 데이터 형태 같은 경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셀 서식을 넣어 주신다든지 또는 날짜 형태인데 연, 월, 일 형태로 보여져야 되는데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세 글자의 월과 일 이런 식의 날짜 형태가 보인다라고 할 때 그때만 셀 서식을 허용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첫 번째 축제명에 보면 축제라는 글자가 보이게 되는데 이런 글씨 반복되는 글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입력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워크시트 중에서 기본 작업 1 시트인지 꼭 해당되는 워크시트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워크시트 명 꼭 확인해 주시고요. 3월, 5월 봄꽃 축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A3부터 시작하는 거 확인하시고 A3 주소 확인해 주시고요. 셀 주소 확인해 주시고 난 이후에 D열까지 한 줄 먼저 입력을 해 주시고요.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명 입력하시고 이렇게 제목부터 쭉 입력을 하셔야 열을 통째로 맞들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요. 축제명 같은 경우는 축제가 반복이 되니까 복사 해 주신 이후에 두 번째 입력 오타가
이렇게 입력하시고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니까 복사 붙여넣기 정도는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같은 데이터 아래쪽으로 하시는 게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옆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타자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할 때는 옆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각각의 데이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입력하는 속도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같은 데이터 형태부터 입력하시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 작업 1번 같은 경우는 오타가 하나라도 있게 되면 점수가 모두 날아가는 0점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자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입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작업 1, 오타 없이 다 입력을 마치셨으면 기본 작업 2번에 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각 2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작은 번호가 주어져 있고요. 각각의 번호에 각 2점이 주어지는 부분 채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A1부터 G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셀 스타일 제목이 행의 높이를 27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도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셀 스타일 황금색, 강조색 4로 지정하시오. 구분을 한자로 변환하는 게 있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요일, 화라고 되어 있으면 화요일로 표시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3에서 G13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라는 셀 서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1부터 G1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이 부분에 가운데 맞춤에 마우스를 가져와 보시면 이거는 가운데 맞춤이죠. 이게 아닙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셀 서식을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홈탭에서 글꼴 옆에 있는 화살표로 셀 서식을 불러오셔도 금방 불러와집니다. 이 셀 서식 중에서 글자의 맞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맞춤 탭 클릭하시고 나면 가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오른쪽에 꺽쇠 누르시고 보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텍스트 맞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셀 스타일 제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일 메뉴를 들어가시고 나면 오른쪽에 메뉴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나서 제목 2라고 적힌 부분에 마우스 겹치게 놓으시면 제목 2라고 뜹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행의 높이는 행은 1, 2, 3, 4 되어 있는 얘네들이 행머리글이 되죠. 그래서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요. 행 높이를 클릭해 주시고 나서 여기 행 높이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27 하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4에서 C9 하나씩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도 시간은 똑같습니다. C10에서 C13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A3에서 G3까지 영역에는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홈 탭에 들어있는 스타일 메뉴 오른쪽에 여러 개 볼 수 있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황금색 강조색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댁에서 연습하시는 버전이 2021 버전이 아니다 그러면 이 메뉴가 없을 거지만 제가 쓰는 버전은 2019 버전이고요. 2019 버전 같은 경우도 이름이 같은 것으로 확인되죠. 네, 집에서는 강조색 4를 반드시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버전이 다르실 경우에 만약에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이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정확한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3 셀 확인하시고요. 셀 주소 확인해 주시고 구분을 한자 구분으로 변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보이는 구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해 주시고요.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자 변환할 수 있는 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같은 한자 선택해 주신 이후에 하단에 한자만 나오는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 형태는 변환 누르면 한자 바뀐 거 확인되시면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 4에서 이 13 영역에다가 화 같은 경우는 화요일로, 월 같은 경우는 월요일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서 이렇게 글꼴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셀 서식 불러오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컨트롤 1 셀 서식 편하게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형식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들어오셔서 형식 지표준 되어 있는 부분에 다 지워주시고요. 문자 뒤에 특정한 문자를 반복할 때는 골뱅이 숫자 2번 위에 있는 at 기호를 Shift 눌러서 해주시고요. 쌍따옴표 안에 요일이라고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미리 보기가 월요일 이렇게 나와진 거 정확하게 나와졌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확인 누르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A3에서 G13 영역에다가 모든 테두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모든 테두리 찾으셔서 클릭 한 번 더 누르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 메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3, A11 영역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라 라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 나누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시트 기본 작업 3 워크시트 이름 확인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여러 가지 들어와 있죠.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열 기준으로만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회원번호에서 수식 입력줄에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B열을 보시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C열 마찬가지고 D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나누기는 하나의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제목은 나누기에서 제외시키시고 회원번호부터 해서 A11까지 드래그 먼저 해주시고요. 데이터라는 메뉴를 들어오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텍스트 나누기 클릭해 주시고 나면 쉼표로 구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분 기호로 분리된 이 메뉴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다음 눌러주시고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쉼표 체크하시고 탭은 체크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탭 체크 없애시고 쉼표 클릭 다음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마침 눌러주시면 텍스트가 각각의 열에 맞추어서 나누기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다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 나누기에서는 굳이 열 너비를 조정 안 하셔도 나누기만 정확하게 하시면 점수가 들어오니까 바로 다음 작업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계산 작업 문제가 되겠고요. 계산 작업 시트의 다음 과정을 수행하는 작업이 되고 크게 5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문제당 8점, 58, 40점이 되고요. 이 계산 작업 같은 경우는 최소 2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소 2문제의 기준은 나머지 작업을 완벽하게 하셨을 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머지 작업에 실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면 아무리 못해도 3문제는 맞추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표 1에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한 경우 1시간을 더하여 뒤에 시간을 붙여 표시하시오. 2시간 이렇게 표시하라고 예시가 나와 있고요. 특히 예시가 나왔을 때는 요 출력 형태를 맞춰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hour 함수와 minutes 함수와 if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3개 모두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hour, minutes, if 모두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워크시트 확인해 주시고요. 표 1의 결과는 이용시간 아래쪽에 이렇게 결과가 주어지도록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셀에 입력을 하셔서 채우기 핸들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if 함수 사용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라는 메뉴에서 함수 삽입 요 메뉴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수식 입력줄 왼쪽에 있는 fx 메뉴를 눌러서 함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와 주시고요. if라는 함수를 찾아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요. 먼저 minute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minutes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또 함수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if 안에 함수 추가를 할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셔서 함수 추가를 누르셔 가지고 minutes 쓰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if 안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본인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if 안에 minutes가 들어온 지금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C3 종료 시간에서 빼기 B3 이라는 시간을 빼주게 되면 이렇게 minutes 분으로 계산이 되어질 거고요. 30분의 차이가 난다라고 분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 누르면 모든 함수가 종료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단에 if 사이에 클릭하시면 if 함수로 돌아오는 것 확인하시고요. if 함수 첨가는 비교식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분이 초과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30분이라고 물어보는 비교 조건식을 해주시고요. 30분보다 크다라고 할 때에는 hour이라는 함수를 넣어주시고 hour 가로 여시고요. 종료시간 C3에서 빼기 시작시간 B3을 해주시는데 이 시간 계산에서 더하기 1시간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만약에 30분이 초과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시간 계산을 그냥 종료 시간에서
빼기 시작 시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입력이 끝났다라고 판단되시면 확인 누르시면요. 시간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한글로 시간을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여러 개를 입력한 상태에서 한글 시간을 입력할 때는 제일 수식 입력 제일 우측 끝에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7번 위에 있는 AND 기호 앰퍼센트 넣으시고 쌍따옴표 안에 시간 넣으시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함수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 2에서 지점명이 광화문인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을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H10, I10 영역에 표시하시오. 조건은 K8, K9 영역에 입력하라 라고 해서 조건은 따로 입력을 하여야 되고요. 디에버리지,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함수 중에 사용해라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이 중에 몇 개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디에버리지 사용하셔야 되고요. 내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라운드 여러 함수 중에서 내림은 라운드 다운을 사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인 지점명이 광화문을 여기 조건 범위 안에 먼저 넣어 주셔야 되고요. 지점명 복사하셔서 첫 번째 칸에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이죠. 광화문 복사하셔서 지점명 필드명 아래쪽에 붙여 넣으신 이후에 평균, 지점평균, 계약 건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한 H10에 커서 넣어 주시고요. 함수 마법사 들어오셔도 되고 수식 입력줄에 그냥 편하게 입력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먼저 dAverage라는 함수부터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라운드 다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해서 찾아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dAverage 함수는 먼저 전체 데이터 잡아주시고 이 수식을 여기 수식을 옆으로 복사를 하면 편하죠. 그래서 여기 전체 데이터 범위 꼼짝 마라 F4 먼저 해주시고요. 어떤 값을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계약 건수를 구합니다. 제목, 필드, 셀, HE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지정명과 광화문입니다. 이 조건도 옆으로 복사했을 때 바뀌면 안 되니까 F4 꼼짝 마라 해주시고요. 확인하면 일단 결과가 주어지는데 여기에다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 dAverage 앞에 클릭해서 라운드 추가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 앞에 수식과 관련된 는을 빼신 이후에 홈 탭에서요 잘라내기 해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fx 다시 함수 추가 들어오셔서 라운드 다운 찾아주시고요. 처음에 라운드 다운 첫 번째는 수식입니다. 붙여넣기 한번 해주시고요. 문제 예시를 보시면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H10, I10 영역에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의 자리라는 거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이렇게 갈 때 정수로 하나의 자리를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정수 자리에서 내림을 할 때는 음수 기호를 붙이고 해당되는 1의 자리니까 숫자 1 넣어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확인 누르십니다. 채우기 핸들에서 오른쪽 드래그 해주시면 계약 총액도 이렇게 같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D23 셀에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비율은 영어 점수 6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 60점 이상인 학생 수 나누기 전체 학생 수라고 되어 있고요. count ifs라는 함수와 count a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비율을 주어진 함수를 모두 사용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count ifs에서 count a를 나누는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어 점수와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단에 구해야 되는 셀 D23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상단에 fx 함수 마법사 불러오십니다. count ifs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함수 마법사 들어오면 count ifs는 처음에 조건을 구해지는 범위를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목을 제외한 범위를 잡아주시면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냐 찾아야 되니까 C14에서요 21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두 번째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60점 이상이다 비교해 주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과학 점수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D14에서 21까지 해주시고 이 과학 점수도 60점 이상이냐 물어보면 되죠. 두 개의 조건이 조건 범위와 조건 범위와 조건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진 것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일단 요게 전체적인 요 비율은 아니죠. 마무리가 아닙니다. 60점 이상인 학생 수만 구해준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줄 맨 뒤에 클릭하셔서 나누기 count a라는 건 입력 바로 하셔도 되고 조금 함수 하는 게 불편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함수가 이미 한번 사용을 했는데 뒤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니까 요 여기 이름이 나타나는 이름 상자 여기에 보시면 함수명이 주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삼각형 누르시고 나서 마지막에 함수 추가 눌러주시고 count a를 찾아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추가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학생 수를 이제 파악해서 나눠야 되니까 이름 전체 A 14에서 21까지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다.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율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4에서 기준 1과 입사 1을 이용하여 근무 연수를 구하고 지역에 따른 연차 일수를 더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휴가 일수는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괄호 기준연도 빼기 입사연도 가로 닫고 곱하기 3 여기에 더하기 지역이 서울이면 5일 그 외의 지역은 7일을 더하는 식으로 휴가 일수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if 이열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함수 모두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if라는 함수 마법사를 쓰기에는 조금 오히려 마법사가 불편한 수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더 편하게 될 것 같네요. 해결할 때 그쵸? 휴가일수 구하라고 하는 셀 I 14셀에 클릭해 주시고 셀 주소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기준연 가로 기준연도 빼기 입사연도 가로 닫고 곱하기 3이라고 했습니다. 수식이 좀 길게 될 것을 예상되면 수식 입력줄에서 는 해주시고요. 가로 열고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연도를 할 때는 요게 하나 독도로 떨어져 있죠. 이때는 F4 먼저 해주시고요.
이 하나의 기준일은 모든 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F4 꼼짝 마라 한번 해주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자, 여기에서 2열을 제가 안 썼다 그죠? 네, 앞에 2열 함수 해주시고 요 기준일에서 연도만 추출해라 라고 해주신 이후에 빼기 또 2열이라는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입사일을 클릭하고 가로 닫아주세요. 이 입사일은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F4 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일 연도에서 입사일 연도를 뺀 것에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되니까 전체 2열 앞에 가로 한번 해주시고요. 제일 끝에 2열에다가 다시 가로 곱하기 3 해주시게 되면 그 다음에 뒤에 서울이냐 아니냐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더하기 해주시고요. if라는 함수를 쓰시고 가로 처음에 비교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비교식은 지역이 서울입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서울과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요. 쉼표 같습니다. 5를 쉼표 아닙니다. 7을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휴가일수가 산출이 되고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학번을 이용하여 학과 코드표를 참조하여 학과를 표시하시오. 학과 코드는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이용하고 학과 코드표에 없을 경우에는 코드 오류로 표시를 하라. 이 코드 오류로 표시하기 위한 함수가 ifELA라는 함수가 되고요. 학번의 왼쪽 글자를 이용하여 학과를 찾는 함수는 vlookup이 됩니다. 왼쪽이라는 함수는 left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함수 사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함수를 다 사용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학번의 왼쪽 두 글자를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번의 왼쪽 두 글자이면 이렇게 영문자 두 글자가 되고 얘들을 학과 코드에서 해당되는 학과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과 코드를 찾아 줄 때에는 제목이 상단에 있죠. 상단에 있을 때는 vlookup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vlookup으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과 D27 셀에 클릭해 주시고요. 함수 마법사 불러오셔서 vlookup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vlookup에서 검색할 값은 먼저 left 학번에서 두 글자를 읽어줘야 합니다. left라는 함수 치시고 가로 열어주시고요. 나의 학번에서 쉼표 두 개를 찾아주세요 라고 넣으시면 D2를 찾아주었습니다. 얘를 찾으셔서 검색은요. 여기 F28에서 그 다음에 G31까지 요 영역에서 찾아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30까지인가요? 네, 여기 가려서 자 D F28에서 G30까지 여기 반짝반짝하는 요 범위 확인되시죠? 특히 vlookup 쓰실 때는 상단에 제목을 포함하는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 하단에 데이터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고 이 범위는 독도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학과 드래그 했을 때 이 독도로 떨어진 범위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죠. 절대로 바뀌지 마라, 꼼짝 마라, F4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학과 코드 중에서 우리는 학과를 출력을 할 겁니다. 1번, 2번 중에서 2번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DEMICO라는 코드는 학번의 왼쪽에서 두 글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할 때에는 마지막 검색 범위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false는 숫자로 0이 되고요. 0 입력하셔도 되고 0으로 false 그대로 틀리지 않게 입력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학과를 찾아줄 건데 이 중에 DEMI, CO와 관련 없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학과 코드는 코드 오류를 출력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끝은 아니죠. 그래서 는을 제외한 모든 함수를 클릭하시고요. 홈 탭의 상단에 잘라내기 해주시고 함수가 없죠. 는 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함수 추가 아니고 그냥 함수 마법사 눌러주셔서요. if 에라를 찾아주시고요. if 에라 함수는 간단합니다. 좀 전에 했던 수식을 처음 칸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 식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쌍따옴표 안에 코드 오류 키가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코드 오류라고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했을 때 아무 이상 없이 나와지면 함수를 잘 해결하신 거고요. 오류 코드가 떴다라고 하면 빨리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류 코드가 뜨는 대부분의 원인은 이렇게 독도로 떨어진 영역에 F4 꼼짝 마라 F4 잠궈주는 거를 잊어버려서 그런 경우이니까 오류 코드가 뜨면 여기에 모두 달러를 붙인 절대 참조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시고 수정하시면 바로 해결이 되실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분석 작업 문제가 되고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을 노트북, TV, 컴퓨터 순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에서 구분을 이렇게 한글로 주어졌을 때 또는 영어도 섞여 있긴 하다 그죠? 문자로 순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한다라는 것 먼저 확인하시고요. 정렬 1차순 해주시고 동일한 구분인 경우에 판매 이익을 글꼴색이 RGB 255 심표 0 심표 0인 값을 위에 표시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정렬을 하실 때는 데이터 범위만 잡아주시고 상단에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분석 작업 1, 워크시트가 맞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작업 들어가시고요. 판매 일자에서 판매 이익까지 다 잡아주시고 데이터 메뉴 들어오세요. 데이터 메뉴 안에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에 편하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정렬, 이 메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렬이라는 메뉴 들어오셔서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구분을 이용하는데 구분을 이용을 할 건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문자가 순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오시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뜨면 새 목록입니다. 새 목록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목록 항목에 클릭하셔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 엔터, 대문자로 TV 엔터, 그 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노트북 뒤에 쉼표 없도록, TV 뒤에 쉼표 없도록, 마지막 컴퓨터 다음에는 엔터를 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누르시면 하단에 노트북, TV, 컴퓨터 추가된 거 확인하시고요. 파랗게 영역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정렬이 노트북, TV, 컴퓨터 순으로 되어질 거고요. 기준이 하나 더 있죠. 같은 구분일 때 기준 추가해 주시고요. 동일한 구분인 경우에 판매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이익의 셀 값이 아니고 그죠? 셀 값이 아니고 오른쪽 꺽쇠 누르셔서 글꼴색입니다. 글꼴색 누르셔서요. 자동 아니죠. 글꼴색 오른쪽에 삼각형 누르셔서 색깔 있는 부분에 마우스 오시면 RGB 값이 보이실 거예요. 255 심표
0, 쉼표 0. 정확하게 RGB 값이 같아야 합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정렬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라는 문제 보시면요. 판매 현황 표에서 일반 B12, 골드 B13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셀이 일반과 골드가 되고요. 이익금액 합계 H10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B12와 B13은 변경셀, 이익금액은 결과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12셀의 이름은 일반, B13셀의 이름은 골드, H11셀의 이름은 판매 이익 합계로 정의하라. 이름 정의가 먼저 있어요. 시나리오는 반드시 이름 정의가 있으면 이름 정의가 1번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시나리오 1번 그리고 시나리오 2번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과 인하 두 개가 됩니다. 일반은 15%, 골드 20%, 일반 10%, 골드 15%로 설정하고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요. 분석 작업 2번 앞에 위치합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고요.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엑셀 파일 다시 들어오시면 분석 작업 2번 워크시트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름 정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 먼저 B12 셀이 되겠네요. 그죠? B12 셀인 거 확인해 주시고 B12 셀의 이름은 클릭, 일반, 엔터 이름 정의해 주시고요. B13셀 셀 주소 확인하시고 클릭, 이름은 골드로 해주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H10입니다. H10 셀 주소 확인해 주시고요. 이익금 합계로 이름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 정의가 잘 되었는지 오른쪽 화살표 누르셔서 일반, 골드, 이익금 합계 오타 없는지 확인 먼저 해주시고 변경하는 셀이 일반과 골드 얘들이 변경 셀이기 때문에 두 개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신 이후에 시나리오 들어가시면 되고요. 시나리오는 데이터라는 메뉴 안에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누르셔서 시나리오 관리자 선택해 주시고요. 시나리오 추가 누르시고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입니다. 인상 해주시고 변경셀은 잡고 들어왔으니까 확인 바로 누르시고요. 일반은 15%입니다. 0.15 입력하셔도 되고 15 다음에 프로만 붙이시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질 거고요. 골드는 골드라는 값은 20%입니다. 20% 해주시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첫 번째 시나리오 인상 만들어졌고요. 추가 눌러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 인하 해주시고 변경셀은 똑같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일반은 10%로 하고 골드는 15%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두 개가 추가가 되었으면 반드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요약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 요약 확인하시고요. 결과 셀은 여기 이익금 합계인 H10 셀이 되겠죠. 요 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셀이 확인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름 정의에서 살짝 잘못 본 부분이 있다 그죠? 일반 골드 여기가 이익금 합계라고 요거를 보고 했는데 이름 정의에서 문제에서는 이익금 합계가 아니라 판매이익 합계로 정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만약에 얘
이름 맞고 맞는데 이 이름이 틀리고 나머지 시나리오 이름이 맞고 결과도 15%와 20% 그리고 10%와 10%가 10%와 15%죠. 요게 맞는데 요 이름이 틀렸다 했을 때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수정하면 이 자체가 전체 다 날아가게 되고요. 다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난 이후에 삭제 네, 누르셔야 되고 또 이렇게 워크시트를 삭제할 때는 신중하셔야 돼요. 영구 삭제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금 합계 요거를 수정을 해야 되죠. 수식이라는 메뉴 들어오셔서 이름 관리자 들어오셔요. 이익금 합계가 아니죠. 편집 들어오셔서 이름을 수정해야 합니다. 판매이익 합계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바뀐 거 확인되시죠? 닫기 누르시고요. 데이터 들어오셔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오시고요. 요약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름이 변경됐을 때는 다른 게 변경이 없으니까 바로 확인 누르시면 다시 하단에 시나리오 요약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시고 일반, 골드, 판매이익 합계 이름 정의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인상이나 그리고 요율 인상된 백분율이 잘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시면 시나리오 요약은 마무리가 되고 분석 작업 2번 워크시트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상 없이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틀렸다 그러면 요약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한 방법대로 다시 하셔서 다시 제대로 시나리오 요약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화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고요. 첫 번째 평균 에버리지를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식을 넣는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으시면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네, G4에서 G10 영역에 1월, 2월, 3월의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G4에서 G12 영역에 각각의 평균을 구해야 되고 함수는 에버리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에 개발도구 누르신 이후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버튼이 보일 거고요. 매크로 기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해 주시고요. 현재 통화 문서에 작성하라 라는 문구 보이시죠? 그래서 저장 위치 현재 통화 문서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보시면 수식 메뉴에서 자동 합계 이 버튼 누르시면 편합니다. 평균 누르시게 되면 1월, 2월, 3월 확인되시죠? 엔터 눌러주시고요. 이것을 채우기 핸들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평균 매크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 들어오셔서 반드시 기록 중지 눌러주시고요. 평균 매크로의 단추는 개발 도구에서요. 삽입 도구 양치 컨트롤에 단추 클릭하셔서 I3부터 Alt 누르셔서 클릭 J4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마우스 놓으시고 Alt 키 놓으신 이후에 평균이죠. 평균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름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는 평균을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평균 넣고 바깥쪽에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매크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단추를 눌러 주시고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름은 서식 해주시고 현재 통화 문서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식은
G4에서 G10 영역이 되네요. G4에서 G10 영역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표준색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 탭 클릭하셔서 페인트 통 채우기 찾으셔서 오른쪽 꺽쇠 누르시고요. 표준색 라인에서 노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랑 선택하시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확인되죠. 요 상태에서 다시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기록 중지 버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록 중지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도형의 기본 도형에서 하라 되어 있습니다. 삽입이라는 메뉴 안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작았을 때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도형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누르셔서 도형 들어오시고요. 도형 중에서 정육면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도형 안에 찾아보시면 정육면체가 보이실 거고요. 네, 여기 있네요. 정육면체 클릭하셔서 I6에서 Alt 누르셔서 I6에서 J7까지죠. J7까지 이렇게 해주신 이후에 이름은 서식이라고 넣어주고요. 요 단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누르셔 가지고요. 매크로 지정 들어오십니다. 그런 이후에 서식 누르시고 밖에 찍었다가 평균 반짝 서식 반짝 지나가면 잘 하신 겁니다. 마지막 차트 작업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하라 되어 있고요. 이 차트도 각 2점입니다. 총 5개의 문항으로 주어져 있고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해야 되지 새로 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년과 25년 계열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행과 열을 전환하여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2022년과 23년, 24년, 25년이 있는데 이 중에 24년과 25년만 표시되도록 하라 라고 했으니까 2022년과 2023년은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삭제를 할 경우에 여기 있는 계열에서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우스 빈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상단에 차트 디자인 요 메뉴를 누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오셔서요. 여기 22년, 23년을 삭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클릭 누르시고 22년을 제거를 눌러 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 편하게 하실 때는 마지막 문구에 행렬 전환이 있었습니다. 행렬 전환 누르신 이후에 2022년 누르시고 제거 누르시고요. 23년 누르시고 제거 누르시면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행과 열을 전환하고 24년과 25년만 표시되도록 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고 세로막대 모양은 원통형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당되는 차트 클릭하시고 차트 종류 변경하실 때 차트 요 빈 영역에서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도 되고요. 상단에 차트 디자인 누르셔서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입니다. 큰 분류를 보시면 세로막대형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은 묶은 세로막대형입니다. 하나씩 옆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름 확인되실 거고요.
요 오니까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같은 이름으로 변경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요 그림과 요 그림 중에 이 그림이 맞죠?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변경이 되었고요. 요 모양을 원통형으로 변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에 서식 메뉴를 불러오셔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계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모양이 나와집니다. 이 모양 중에서 원통형으로 하라 세로막대 모양의 여러가지 메뉴 보이시죠?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원통형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통형 선택해 주시고 또 있죠? 회색 부분도 클릭하셔서 원통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바뀐 것 확인되시고요. 그 다음 지시사항을 보겠습니다. 원통형으로 변경했고요.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례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범례가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서식 메뉴를 불러왔을 때 범례를 선택하면 범례 서식이라고 되어 있고 위치 확인되시죠?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위쪽으로 배치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세로축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 제목 금액을 넣어준 이후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 제목을 위해서 차트 요소 추가 녹색 더하기 눌러주시고요. 축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꺽쇠 누르셔서 마우스 가져와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본 세로가 생기죠. 체크. 요 축제목 클릭하신 이후에 요 글자를 바꾸시는데 방향을 먼저 바꾸셔도 되고 글자 입력하신 이후에 바꾸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크기 및 속성 또는 텍스트 옵션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A를 누르셔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목 옵션에 크기 속성 텍스트 방향 누르셔서 세로 하라고 되어 있죠. 세로 누르시고 나서 I자가 생기면 드래그 해주시고요.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경계는 50만으로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상여금 요소에 항목 이름과 값을 데이터 설명서과 함께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시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최소 경계는 50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최소 경계가 여기가 되고요. 50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거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0이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이 숫자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축 옵션이 나오게 되고요. 이 축 옵션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막대 그래프 모양 쪽에 마우스 오시면 축 옵션이라고 뜹니다. 클릭. 또 한번 축 옵션 눌러주시고 최소값을 바꿔주라 라고 했습니다. 쉼표 없이 동그라미 5개 엔터 해주시면 최소 경계가 50만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5가 요 색깔이 됩니다. 요 색깔 2025년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여금을 한 번 더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항목 이름과 값을 데이터 설명서과 함께 추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 꺽쇠 누르셔서 데이터 설명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항목 이름과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차트 영역 클릭해 주시고요. 색 윤곽선 녹색 강조 6으로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인 거 확인하시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나서 차트 영역은 도형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단 메뉴에 차트 디자인에 보시면 차트 스타일 있고 색 변경이 보여지고요. 차트 디자인 옆에 서식 메뉴 누르시면
도형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보여지실 거예요. 이 도형 스타일에 전체 나타내는 메뉴 찾아주시고 색 윤곽선 중에서 녹색 강조 6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이름 색 윤곽선 녹색 강조 6 이렇게 말풍선에 뜬 거 확인되시면 클릭 누르시고 나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지시사항이 끝나긴 했는데 요 원통형 색깔이 지금 문제의 결과랑 색깔이 다른 거 확인되실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버전이 2019 버전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2021 버전으로 시험이 주어지기 때문에 색깔도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저처럼 버전이 조금 다른 것을 사용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지시사항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